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앞에서 공부한 1제곱센티미터, 즉 단위 넓이를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우리가 직사각형의 넓이를 알아보기 전에 4학년 때 배운 내용이지만 직사각형 변의 명칭에 대해서 잠시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빨간색 부분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네, 이 친구의 이름은 우리가 가로라고 배웠고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부르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 친구는 우리가 세로로 부르기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를 했지만 모든 도형의 넓이는 사실은 단위 넓이를 쫙 깔아서 단위 넓이가 몇 개 사용되어 있는지, 즉 단위 넓이의 개수를 세는 것으로 모든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고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방법을 쓸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1제곱센티미터 단위 넓이 타일을 총 6개 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넓이는 얼마일까요? 1제곱센티미터 타일이 6장 쓰였기 때문에 넓이는 6제곱센티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가로가 몇 센티미터일까요? 1제곱센티미터 타일을 가로 부분에 3개를 붙였기 때문에 가로는 3cm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그럼 세로는 몇 센티미터가 될까요? 세로는 2cm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앞으로 다양한 도형을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아까랑 모양이 좀 다르죠? 이 직사각형의 넓이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일을 화면에 한번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제곱센티미터 타일을 총 9개 깔았기 때문에 전체 넓이는 9제곱센티미터가 되겠고요. 가로는 3개를 붙였기 때문에 3cm. 세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3개를 붙였기 때문에 3cm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 가지 도형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넓이, 가로, 세로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직사각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타일을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방송을 보면서 넓이, 가로, 세로를 한번 머릿속으로 구해보도록 하세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 1제곱센티미터 타일을 12개 사용했기 때문에 넓이는 12제곱센티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로는 가로 부분에 타일을 6장 붙였기 때문에 6cm가 되겠고요. 세로 부분은 타일을 2장 썼기 때문에 2cm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해보는 건데, 자, 이번에는 조금 넓습니다. 역시 타일을 한번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타일을 깔아봤는데요. 역시 이 타일을 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넓이와 가로, 세로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타일을 1제곱센티미터 단위 넓이를 20개 사용했기 때문에 넓이는 20제곱센티미터가 되겠고요. 가로 부분에는 단위 넓이 타일을 5장 썼기 때문에 5cm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세로 부분에는 타일을 4장 깔았기 때문에, 즉 1제곱센티미터 단위 넓이를 4장 사용했기 때문에 4cm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로가 3cm, 세로가 2cm일 때 넓이가 6제곱cm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한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규칙을 찾아서 단위 넓이를 쉽게 세는 방법으로 공식을 만들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5하고 가로가 5cm예요. 세로가 4cm입니다. 그런데 넓이가 20제곱센티미터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가로와 세로에 무슨 짓을 하면 20이 나올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사실 이 정도 왔으면 여러분들이 3단원의 규칙과 대응 단원을 공부를 했다면 이제 감이 왔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런 규칙을 찾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지금 이 화면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타일을 깔았다고 했을 때 빨간색 테두리 안에 있는 이 타일의 개수가 직사각형에 이거하고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세로 부분을 보면 이 세로의 개수가 이거랑 똑같아요. 즉, 이 빨간 테두리 안에 있는 부분이 가로의 길이랑 똑같고요. 이 짙은 녹색 테두리 안에 있는 이 부분이 세로의 길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전에 곱셈을 공부를 할 때 5개씩 4줄 있어요 했을 때 5 곱하기 4로 공부를 했잖아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가로 부분에
단위 넓이 1제곱센티미터를 5개 썼어요. 그런데 그런 게 4줄 있어요. 근데 이 4줄이 사실은 세로의 길이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알게 된 공식을 정리하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정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대부분 우리 실제 교과서에서도 그렇고 다른 일반 문제집, 학원 등에서도 이 둘을 사실 구분을 해 놓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둘이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4학년 때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관계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거를 활용한다면 사실 이 둘이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사각형 역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대로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도형의 넓이는 단위 넓이의 개수를 세는 겁니다. 그런데 수학자들은 굉장히 귀차니즘이 강하다 그랬잖아요. 일일이 하나하나 세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좀 쉽게 세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찾아낸 것이 공식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단위 넓이의 개수, 어떠한 도형을 단위 넓이만큼 쫙 잘게 잘라가지고 이거를 다 합해서 넓이를 구하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배우게 될 미분과 적분의 기초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런 내용을 배우고 올라가면 이게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를 했고 실제로 우리가 여러 가지 여러 모양의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이렇게 잘게 쪼갠 다음에 싹 다 합하면 되는구나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수학교과서 117쪽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